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만화, 워낙 명작 만화이기도 하고 카드캡터 체리, X, 초비츠 등으로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본의 만화가 집단인 클램프의 작품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마법소녀 리나 트라이 번안곡만큼이나 오프닝 곡이 너무나도 좋아서 더 애착이 가는 만화인데요. 바로 마법기사 레이어스입니다. 순정순정한 그림체에 RPG 설정을 표방하는 스토리, 남심을 흔드는 주인공들의 비주얼, 낭심 아닌 아재들, 거기에 아재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로봇 등장까지, 진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재료를 전부 다 넣고 섞어서 만든 최고의 만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섞어 만든 결과물이 따로 놀지 않고 너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명작 반열에 오르게 된 이 작품, 너무 입이 닳도록 극찬했나? 그럼 지금부터 저 얄리와 함께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남산타워로 놀러온 새 학교의 학생들, 세피로를 구해달라는 환청이 어디선가 들리게 되고 써니, 마린, 윈디, 이 세 명의 소녀는 알 수 없는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긋지긋한 이 세계 스토리. 정신을 차려보니 거대 날치를 타고 있는 소녀들.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은 각자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소개를 하고 착륙, 아주 불편해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는 도사 크레프가 등장합니다. 신관 자가트라는 작자가 에메로드 공주를 잡아가서 이곳 세피로라는 세계는 마물과 싸움이 넘쳐나는 혼란의 세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크레프는 새 소녀들에게 전설의 마법 기사가 되어서 공주와 세피로를 구해야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반억지까지 부리게 됩니다. 뭐 주인공들이 어쩔 수 있나요? 만화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가트를 물리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르는 수밖에. 크레프는 소녀들을 튜토리얼 초급 지역까지 날려보내주고 소녀들을 응원하는 찰나 자가트의 뒤치기를 맞고 돌로 변해버립니다. 이때부터 크레프는 한동안 편하게 돌로써 간간히 소녀들에게 메시지만 마법으로 전달해줍니다. 편한 놈. 만난 지 30분도 안 된 3명의 주인공들. 마리는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징징거리지만 써니와 윈디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세피로를 한번 구해보자는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들의 여정,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으로? 크레프로부터 프레세아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은 이들은 마법이 통하지 않는 침묵의 숲이라는 곳에 가 프레세아를 만납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성장하는 무기를 만들어줄 테니 그 무기의 재료인 에스쿠도를 구해오라는 퀘스트를 부여하는데요. 성장하는 무기 이코르, 이들이 진정한 마법기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마신을 소환할 수 있는 도구라고도 설명해줍니다. 일단 본인 입맛에 만든 초급자 아이템을 하나씩 부여받고 에스쿠도를 구하러 떠나는 주인공 3인방. 숲속에서 식물과 곤충들의 공격을 받게 되지만 물믹싱을 매우 잘할 것 같은 이름의 페리오가 등장. 위기에 처한 소녀들을 도와줍니다. 페리오는 숲에는 마물들을 만들어내는 바위가 있고 그것을 없애야지 이 숲에 마물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일행들은 마물을 만들어내는 바위 앞까지 가는데 성공. 페리오는 마물 속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짧은 머리가 매력적인 윈디의 도움으로 페리오를 구해내게 됩니다. 근데 잠깐, 너네 요즘 내 리뷰에서 뜸하다 했더니 너네 안좋아 이런거. 주인공 3인방은 에스쿠도가 잠들어 있는 평면의 연못에 다다르는데 성공. 자신의 내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써니는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 마리는 부모님, 윈디는 자기 자신과 대치하는데요. 에메로드 공주가 나타나서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상에서 깨어나 자신있게 마음껏 전투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소녀들은 당연히 전투에서 승리. 그렇게 에스쿠도가 나타나고 그걸 획득하려던 순간 야 뭐야 이 누나. 아르시오네가 나타나 방해하지만 3인방의 아이템은 에스쿠도의 능력에 따라 초급자 셋에서 녹템 셋으로 진화, 오우야 누나를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이 오우야 누나, 난 이 누나가 좋은데. 에스쿠도를 손에 넣은 주인공 일행들은 다시 침묵의 섬에 있던 프레세아에게로가 마법 기사들의 무기인 성장하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프레세아 갑자기 환복하더니 뭐야, 이 장면이 이 누나였구나. 오프닝에 작화 보소.
프레세아가 무기를 만들고 있는 동안 밖엔 체리에 나오는 샤오랑 비스무리한 친구 아스코드가 마물들을 데리고 공격합니다. 프레세아는 공격당하지만 성공적으로 3명의 무기를 만들게 되고 새로운 무기를 지급받은 주인공 일행들은 마물들을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결국 프레세아는 돌더미에 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프레세아와 함께 있던 귀여운 애완동물 모코나는 앞으로 주인공 일행들과 함께하며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줍니다. 모코나의 이마에서 크레프가 나타나 무기를 이제 다 얻었으니 새 마신을 깨워 완벽한 마법 기사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퀘스트를 부여합니다. 오후야 누나와 샤오랑 아스코트의 방에 그리고 여러 마물과 적들을 상대하면서 써니, 윈디, 마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프레세아에게 받은 무기 역시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레벨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RPG 요소를 잘 녹인 부분 같아요. 애초에 레이어스를 만화와 게임을 염두하고 만든 부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첫 번째 마신이 잠들어 있는 물의 신전. 푸른 용 석상 앞에 마린만이 들어가게 되고 푸른 용 세레스는 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는지 보고 싶구나 에헴 이러는데요. 이때 아스코트가 거대 마물을 데리고 방해 공작을 펼치며 이들을 사지에 몰아세웁니다. 세레스는 그런 마린에게 친구들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조언하는데요. 하지만 마린은 말을 듣지 않고 마블과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친구까지 버려가면서 마신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마린. 그 모습을 본 용이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 거대 마물을 제압하고 주인공 일행들 아이템을 파템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줍니다. 나머지 마신이 전부 봉인 해제되면 다시 나타나겠다며 마린에게로 들어가는 세레스. 아이템은 점점 업그레이드 중인데 뭔가 더 불편해 보이는 주인공의 옷들 그쵸? 제2 마신이 잠들어 있는 하늘섬으로 가려는 주인공들 앞에 카르디나가 등장합니다. 카르디나는 단순히 자가트의 충성심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주인공들의 우정과 세피로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고 자가트의 이상보다 소녀들의 우정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되는 카르디나. 자신이 동생처럼 생각하는 아스코트와 함께 이 싸움에서는 손을 뗄 것을 약속하며 떠나면서 한마디를 남깁니다. 자가트의 진짜 목표는 세피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말. 여기서 좀 눈치를 챘었어야 하는데 어디 끝까지 가봅시다. 계속. 자가트는 자신의 여러 참모진들이 차례로 소녀들에게 당하게 되자 오른팔인 이노부아까지 출격시키기에 이릅니다. 한편 제2 마신이 숨겨져 있는 바람의 신전으로 오게 된 주인공 일행. 마린 때와 마찬가지로 윈디만 신전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바람용 윈덤은 윈디에게 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는지 보고 싶구나 에헴 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나타난 이노부아가 페리오를 볼모로 윈디에게 마법 기사가 되는 걸 포기하라고 협박하는데요. 그 말을 들을 리 없던 윈디는 페리오를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윈덤에게 보여주고 윈덤은 로봇으로 변신, 이노부아를 몰아내고 주인공들의 갑옷을 에픽템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이 정도면 파밍하는 맛 쏠쏠해서 할맛 나겠다 얘네들도. 계속해서 제3 마신이 잠들어 있는 화산 지역으로 가는 일행들. 이들 앞에 자가트는 전 에메로드 공주의 친위 대장이었던 라파가를 최면술로 조정해 방해하려 하지만 그 역시도 주인공 일행들에게 저지를 당하는 라파가. 정신을 다시 차리고 에메로드 공주를 구하는데 조력합니다. 소녀들에게 당한 것이 분했던 이노부아는 자가트에게 자신을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달라고 합니다. 오잉? 인간이 아니라 원래 다른 모습이었나 보네요. 그렇게 주인공 3인방 앞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노부아. 키링같이 생겼네요. 하지만 그런 이노부아 역시 주인공 일행들에게 저지당하게 되고 만화에서 급퇴장. 한편 갑자기 페리오는 어린 기억 속에 에메로드 공주가 자신의 누나였다는 사실을 번뜩이게 깨우치게 됩니다. 갑자기? 페리오 물믹싱 할 짬이 아니었네요. 세 번째 마신이 잠들어 있는 불의 신전까지 도착하게 된 주인공 일행들. 써니는 공명하듯 불의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밖엔 직접 등장한 최종 보스 자가트가 와 있는 상태.
자가트는 윈디와 마린의 마력을 전부 빼앗아버리고 친구들을 괴롭히는데요. 내부에선 써니와 이 만화의 제목이자 써니의 마신인 레이어스가 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는지 보고 싶구나 에헴을 시전합니다. 밖으로 나가 라파가와 함께 친구들을 구하려 전투에 임하지만 막강한 자가트에게 탈탈. 써니는 라파가를 보호하면서 집도 구하고 친구도 구하고 세피로도 다 구할 거양 내가 짱이야를 외치는 그 순간 당연스럽게도 레이어스는 거기에 반응. 로봇으로 변신, 써니와 친구들의 아이템을 레전드리템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 모습을 본 자가트는 일단 빤스런. 레이어스, 세레스, 윈덤 세 마신의 부활로 3명의 소녀들은 로봇의 탑승 정식으로 전설의 마법 기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메랄드 공주 탈환 작전에 들어갑니다. 안경을 벗은 상태로 마신 안에 타고 있는 윈디. 역시 윈디가 제일 이쁘네요. 잠깐, 자가트가 부상을 입고 에메랄드 공주에게 가서 징징거리니 공주가 자가트를 치료해주네요. 왜? 아이 미친아이 잠깐. 자가트는 또 공주에게 웃는 얼굴이 이쁘다고 헤헤거리네요. 얘네 둘이 모임? 정말 이해 불가의 상황이지만 뭐. 자가트는 자신의 마신을 소환 소녀들과 최후의 결전에 들어갑니다. 자가트 대 새 마신들의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에메랄드 공주는 자신을 구하러 온 마법 기사들과 자가트가 싸우는 동안에 갇혀있는 감옥에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너 왜 그러는 건데? 너 구하러 와주는 거잖아. 답답하네. 써니, 마린, 윈디는 3명의 합체 필살기를 써서 자가트에 대항하고 자가트는 그 기술을 정통으로 맞아 죽게 됩니다. 행복한 엔딩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갑자기 자가트의 죽음과 동시에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에메랄드 공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지 이 씨는? 갑자기 공주가 자아가 붕괴되더니 더 이뻐졌. 주인공의 행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마신 레이어스는 써니에게 이제 마지막 강적이 남아있다며 조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자가트는 죽었는데 무슨 소리지? 이거 만화 보는 내내 정말 혼란스럽네요. 새 소녀는 에메랄드 공주에게로 가게 되는데 에메랄드 공주는 이들을 반기기는커녕 되려 공격을 시작합니다. 레이어스 등 기타 마신들은 진짜 적은 바로 에메랄드 공주라고 말하는데요. 스토리 정리 좀. 자기를 구해달라고 말한 건 에메랄드 공주였고 자가트가 세피로를 멸망시키려던 게 아니었나 본데? 착했던 공주의 환영이 소녀들 앞으로 나타나 TMI 설명충이 다행히 등판합니다. 자가트는 애초에 잘못이 없었고 공주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공주의 신관이었던 자가트는 공주를 사랑하게 됐고 공주 역시 자가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됐던 것이었는데요. 세피로의 기둥으로서 에메랄드 공주는 세피로 외에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면 안 되는 말 그대로 기둥으로서의 역할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주는 세피로의 기둥으로서 자신보다 자가트와의 사랑을 나누고자 한 여자이고 싶었던 것이죠. 기둥이 세피로를 위해 정상적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세피로보다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피로는 파괴되고 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또한 기둥의 존재가 세피로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둥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었고 세피로의 그 누구도 기둥을 해칠 수 없어서 존재했던 것이 바로 마법 기사 시스템. 쉽게 말해서 자기를 죽일 존재를 다른 세계에서 불러와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자가트는 그런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 여태까지 써니 일행들을 방해했던 것이었어요. 와,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통수 오지네요. 자가트가 죽은 시점에 크레프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소녀들에게 새로운 기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공주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크레프. 레이어스들도 셋이 합체. 와, 이거 진짜 멋있는 장면인데 지금 나의 멘탈은 집을 나가서 멋지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렇게 더러운 커플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요. 이거 뭐야. 그렇게 주인공 일행들은 최초 떠났던 남산타워로 돌아오게 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레이어스 1기는 이렇게 제 멘탈까지 탈탈탈 털어버리는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지금 기둥이 없잖아. 그럼 멸망하는 건가? 모르겠다. 자,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시죠?
써니는 세피로의 기둥이 소멸됐다며 깔깔거리는 깔깔마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써니, 마린, 윈디는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에메로드 공주와 자가트의 비극적인 사랑을 자신들의 손으로 끝내버린 것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남산타워에서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세 소녀들은 에메로드 공주가 소중히 지켰던 세피로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함과 동시에 세피로로 다시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 좀 손가리동 해라 진짜. 첫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또 날치를 타고 있는 소녀들. 소녀들은 크레프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크레프는 세피로의 기둥 외에 이 세계 사람들을 소환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는 없는데 소녀들이 어떻게 다시 오게 됐는지 의아해했지만 현재 기둥을 잃은 세피로는 새로운 기둥이 없는 상태라 붕괴 직전에 놓여있고 그 틈을 타 타국의 세력들이 세피로를 노리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현재 세피로를 노리고 있는 세력은 찬란한 기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오토잠, 중국풍의 파렌, 그리고 중동풍의 치제타, 이렇게 3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크레프는 다시금 소녀들에게 다음 기둥을 찾을 때까지 세피로를 위해 열정페이로 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착한 새 소녀는 그 부탁에 응하게 되고 마신들 역시 그 미션에 조력하기로 합니다. 근데 죽었던 프레세아가 다시 나타나 새 소녀에게 무기를 다시 지급해주네요. 크레프와 프레세아는 기둥이 소멸되었던 당시에 기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에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세피로 성을 공략해온 오토잠에게 대응하기 위해 새 소녀는 첫 출격을 합니다. 이 소녀들을 반기기 위해 오토잠의 이글은 FTO를 타고 맞출격을 합니다. 이글의 FTO는 소녀들의 공격을 전부 다 막아내고 적당한 탐색적만 하고 그렇게 이글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한편 다시 세피로 성으로 돌아온 소녀들은 일부의 여정에서 인연이 있었던 페리오, 와 카르디나, 어깨 깡패 라파가, 그리고 키가 무척이나 커 어른스러워진 아스코트까지 반가운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뉴페이스인 프리메라와 란티스까지 만나게 됩니다. 란티스는 자가트의 동생인데요. 잘생긴 보소. 써니는 자신의 손으로 란티스의 형이었던 자가트를 죽인 것에 대해 란티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뭐 자신들이 그걸 바랬던 거니 뭐 어쩔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오토잠은 다시금 세피로 상공에 나타나 성을 위협하고 소녀들은 출격. 싸움이 시작되려던 그때 저의 오우야 누나가 뭔가 아르시온의 더 이상의 말을 생략한다. 써니는 과거 자가트의 부하들이 전부 세피로의 편에 서 있으니 오우야 누나도 주둥이를 털어서 같은 편으로 포섭하려 하지만 누나는 사랑했던 자가트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전혀 써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앞전에 나왔던 깔깔마녀의 잔상이 아르시오네에게 비춰지며 앞으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자신의 세상이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써니는 써니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노바라는 존재와도 환영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얜 또 뭐지? 그렇게 아르시오네가 퇴장하고 써니 일행은 오토잠 부대와 대화를 나누려 접근합니다. 써니는 오토잠이 세피로를 침략하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오토잠의 이글은 세피로의 기둥 시스템, 그것을 노리고 침략했다 말하는데요. 아니 그 기둥 시스템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글아. 그때 파렌의 아스카 역시 자신이 세피로의 기둥이 되겠다며 등장합니다. 아스카는 나루토의 사이의 판박이 기술인 환수를 써서 오히려 콜이 더 좋아 사이 거보다 개입하지만 이 3파전은 일단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고 마무리됩니다. 한편 크레프는 급속도로 소멸하고 있는 세피로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주는데요. 기둥에 관이 있는 방에 들어가 관을 쓸 수 있는 자면 그 사람이 바로 기둥에 걸맞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또한 관은 직접 자기가 기둥이 될 사람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알려주며 그 방엔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거라는 정보도 알려줍니다. 써니는 란티스와 함께 기둥이 될 만한 자를 찾으러 성곽 외부로 나가는데요. 역시나 이들 앞에 등장하는 오토잠의 이글. 이글과 써니는 대치하고 이글의 FTO의 막강함 앞에 써니는 패배합니다.
오토잠의 비행 함선으로 끌려가는 써니. 이때 개입한 아르시오네로 인해 써니를 구해내지 못하지만 란티스는 아르시오네를 손쉽게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오토잠에 납치당해 정신을 잃었던 써니. 눈을 떠보니 오토잠의 비행선 내부였는데요. 오토잠의 자즈는 발음이 좀 이상하네. 써니를 이글에게로 안내하는데요. 이글은 오토잠이 왜 세피로의 기둥 시스템을 노리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줍니다. 오토잠은 극도로 기계화된 국가, 정신 에너지를 수치로 바꾸어 국가를 움직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해주며, 오토메이션된 그 시스템도 어느덧 한계에 다다르게 되며 인간으로부터 정신 에너지를 빼앗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정신 에너지로 국가가 지탱되고 있었는데 시스템이 마탱이가 가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중심을 잡아줄 시스템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기둥 시스템을 알고 그것을 취하려 침공해 왔다는 것. 어쨌든 오토잠도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이 싸움을 시작한 거네요. 그렇게 이글과 이야기를 하던 중 란티스가 써니를 구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하지만 써니는 곧바로 어디론가 워프되고, 그렇게 처음으로 써니는 의문의 존재였던 루나와 조우하게 되는데, 써니가 너무 좋다면서 루나는 다짜고짜 써니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니와 같은 마법, 같은 기술을 선보이며 루나는 자기 자신이 써니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뭐지 도대체? 거기에 자신의 마신이라며 레가리아라는 메카도 선보입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써니는 역시 레이어스를 소환하는데요. 멘탈이 탈탈탈 털리고 있는 써니 앞에 다행히 윈디와 마린이 합류합니다. 노바는 자신이 깔깔마녀의 딸이라 말하며 계속해서 써니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써니의 검을 부러뜨리기까지 하는 노바. 써니 멘탈 완전 탈탈탈 털리네요. 노바는 다음에 써니를 죽일 거라며 그렇게 유유히 사라집니다. 좀 혼란스럽다. 지금까지의 스토리로 봤을 때는 어렵다 이거. 아스카가 이끄는 파렌 진영과 타트라, 타타. 아니 이 누나들도 와 레이어스 참 좋은 만화다. 정말 착한 만화야. 감사합니다. 타트라와 타타 자매가 이끄는 치제타 진영이 등장합니다. 칼이 부러지고 멘탈이 박살난 써니를 빼고 윈디와 마린이 마신을 타고 세피로를 지키러 출격하는데요. 치제타의 정령신 진의 병맛 공격으로 주인공들은 너무 힘겨워합니다. 이거 뭐야? 이때 파렌의 아스카 역시 그림 환술로 거대 인형을 소환해서 공격하고, 윈디는 파렌에, 마린은 치제타로 붙잡혀갑니다. 프레세아는 써니의 부러진 검을 다시금 재생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이때 크레프는 검을 부활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며 말립니다. 그러면서 언니처럼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역시 이 친구는 프레세아의 쌍둥이 동생 시에라. 써니 일행들이 프레세아의 죽음에 대해 마음의 짐이 있는 걸 알고 있던 사려시 깊은 시에라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써니의 거짓말이었던 것이에요. 마음씨 착하네요 시에라. 시에라는 써니에게로 가 부서진 검을 소생시키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써니는 털린 멘탈을 다시금 부여잡고 검을 부활시키는데 집중. 하지만 써니의 내부 세계로 잠입하는 루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써니가 란티스를 좋아하는 걸 눈치챈 루나는 란티스를 보여주며, 란티스가 형 자가트를 죽여 써니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윈디, 마린이 자꾸만 써니를 질타하는 거짓된 환영을 보여주며 써니를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하지만 써니는 주인공 발로 자기가 보고 있는 환영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루나의 환영을 거절하고 부정합니다. 다행히 써니에겐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사악한 루나의 힘에 침식되지 않고 외부에서 시에라도 도움을 주면서 검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치제타로 잡혀간 마리는 제겐 너무도 감사한 두 자매 타트라와 타타를 만나게 됩니다. 타타는 마린에게 1대1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보자고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역시나 승리는 마린. 근데 마린 이 복장에 이 그림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승리한 마린은 두 자매에게 세피로에 침공한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자매는 단순히
치제타는 발음이 너무 힘들다. 치제타는 영토가 너무 좁아서 세피로를 점령해 기둥이 되어 치제타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침공했다고 대답하는데요. 마린은 기둥이 되면 자기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고 아무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세레스를 소환해 그곳에서 탈출합니다. 치제타의 자매는 그런 마린을 보며 조금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번엔 파렌 진영으로 잡혀간 윈디. 파렌의 리더 징징이 아스카 역시 윈디와 활 대결을 펼치자고 제안합니다. 윈디는 자신이 승리하면 자기를 세피로 성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약속을 얻어낸 후 아스카와 양궁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역시나 아스카를 손쉽게 이겨내는 윈디. 윈디 너무 좋네요. 승리해서 이겼으니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윈디에게 칼을 꺼내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아스카. 윈디는 겐지 스낙에 아스카를 구속의 바람에 묶어두고 세피로를 침공한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아스카 역시 세피로의 기둥이 되기 위해 침공한 것이며 기둥이 되면 이뻐지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냐며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에 윈디는 기둥이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진실에 대해 아스카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아스카에게 지금도 충분히 이쁘고 귀엽다며 세피로의 기둥은 포기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때 각분사시키고 등장하는 페리오. 그렇게 윈디는 나중에 차 한 잔이나 마시자고 하며 페리오와 파렌 진영을 탈출합니다. 써니는 여전히 내면 세계에서 루나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내면 세계로 들어온 시에라가 써니에게 무엇을 위해 여태까지 싸워왔고 또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싸울 거냐는 질문에 써니는 답을 얻은 듯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라 이야기하고 각성! 루나의 모든 공격을 튕겨내며 루나를 날려버리고 검을 부활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세피로 성의 써니, 윈디, 마린 세 소녀가 다시금 모이게 됩니다. 오토잠은 계획대로 세피로 성을 공략하기 위해 진격해옵니다. 성 앞까지 온 오토잠의 함선 NSK는 강력한 레이저포를 동원하여 공격을 시작. 크래프는 자신의 남은 힘을 이용해 성 주변에 보호막을 치고 전투에 임합니다. 써니 일행들도 방어를 위해 마신을 소환, 다시금 출격. 작화 미쳤죠 진짜. 하지만 GTO와 FTO를 이용한 오토잠의 공격에 소녀들은 고전합니다. 그렇게 이글은 성 내부로 침입하는데 성공, 기둥의 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한편 란티스 역시 기둥의 방 앞에서 깔깔마녀와 조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둥을 직접 선택하는 관은 깔깔마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때 관에서 빛이 발생, 에메로드 공주의 환영이 나타나 세피로 성을 보호, 전투 상황은 일시적으로 정전 상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글도 결국 붙잡혀서 갇히게 되고 란티스와 만나게 되는 이글. 이글과 란티스는 과거 동료이면서 친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나아가는 사이 같아 보이네요. 이건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같은 느낌이라. 세 소녀는 이 나라에서 만난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피로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의기투합합니다. 세피로 성 밖엔 오토잠의 전함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걸 발견한 파란의 아스카는 새로이 세피로 공반전에 참전, 윈디와 전투 후 차를 마시자는 약속을 지키러 세피로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역시 츤데레 캐릭터였어. 뿌까 닮은 아스카 귀엽죠. 오토잠의 전함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의 환수를 소환, 전함을 구름 위까지 쫓아냅니다. 다시 성 내부에선 이글이 갇혀있던 베리어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다시 기둥의 관이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란티스가 이를 저지하러 나서지만 갑자기 이들에게 신비한 빛이 감돌더니 써니, 란티스, 이글이 관이 있는 방 앞으로 워프되는데요. 방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왕관의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글은 자신이 기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뛰어들려고 하는 찰나의 순간 써니 역시 막아서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글과 써니는 방에서 갑자기 빠져나오게 됩니다. 원래 방에 들어가면 기둥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자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빠져나온 사람은 이글과 써니 둘 다 목숨이 붙어있는 거 보니 누가 기둥으로 인정을 받은 걸까요? 다시금 세피로의 성박. 장소 전환이 빠르니 잘 따라오세요 아재들.
내용 정리도 힘들다. 1부랑은 다르게 2부는 완전 장르의 전환이라고 할 만큼 숨가쁘게 진행되네요. 티제타의 두 자매는 세피로성 상공으로 쳐들어와 마린에게 정정당당하게 또 1대1 검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마린은 결투 신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게 되고 역시나 승리는 마린의 완벽 승. 이에 자매들은 더 이상 세피로에 대한 미련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며 쿨하게 물러납니다. 참 매력적인 자매예요. 또다시 성 내부. 노바는 다시금 끈질기게 성 내부로 침투하여 란티스에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결국 란티스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공격을 가하는 노바. 크레프는 써니에게 써니 자신이 흔들리면 노바가 더욱더 강해지니 마음을 단디 먹으라고 하는데요. 써니는 이때 드디어 노바가 자신의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바라는 존재는 최초 써니가 세피로에 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후회, 슬픔, 분노의 감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 써니는 붙잡혀있는 이글에게로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합니다. 왜 네가 사과를 해? 싸움을 건 건 오토잠이었는데. 써니는 이글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걸 알게 됩니다. 갑자기 또 왜 이 캐릭터 죽이려고? 안되는데. 아르시온에도 깔깔마녀의 속박에서 풀려나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악행들을 후회합니다. 이글은 써니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기둥일지 써니가 기둥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기둥이 된다면 세피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기둥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동료들에게 알리려 오토잠 진영으로 다녀오겠다고 하는 이글. 써니는 그런 이글을 오토잠 진영으로 보내주게 되고 그때 노바는 자신의 마신을 타고 등장합니다. 와, 노바 정말 끈질기네요. 에메로드 공주 때 써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죽어서밖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할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내가 얘기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문에서 노바는 써니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기 위해 다 죽여버려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 이건 무슨 논리냐. 아무튼 노바는 란티스를 자신의 마신 가슴에 묶어두고 싸움에 임합니다. 이 전투에 이글 역시 참가하게 되고 이글은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지만 써니를 도와 열심히 싸웁니다. 써니는 자신이 기둥이 된다면 오토잠의 재건을 위해 역시 힘써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노바는 이들을 자신만의 공간인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는데요. 마신 가슴에 란티스가 있어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소녀들과 이글. 써니는 의식의 세계에서 란티스를 애타게 부릅니다. 이에 란티스는 정신을 조금 차려 눈을 뜰 수 있게 되고 노바는 커플들은 다 죽여버려야 됐을 외치며 더욱더 써니와 란티스를 괴롭힙니다. 노바 아주 좋아. 더. 이글은 자신의 FTO가 다 박살나버리는 치명상을 입고도 끝까지 노바에게 돌진해 란티스를 구해내고 그때 등장한 깔깔마녀. 노바가 딜 양념을 다 쳐놓은 이글을 향해 막타를 쳐서 1킬을 획득합니다. 이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퇴장하네요. 이걸 보고 써니 일행들은 분노에 합체. 분노한 써니 일행들은 루나를 죽음에까지 밀어붙입니다. 루나는 깔깔마녀에게 도망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도망치는 루나는 필요 없다며 루나를 버리는 깔깔마녀. 나빠 깔깔마녀. 아니 근데 깔깔마녀 제가 옛날에 넥슨의 아스가르드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거기 나오는 얼음여왕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집중이 잘 안되네요. 비슷하죠?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울며 루나를 맞이하는 써니. 강인해진 써니는 루나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고 싶고 슬픔과 두려운 감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행복해지겠다며 루나에게 원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루나는 애초에 자신의 자리인 써니의 품으로 들어가며 소멸. 한편 시에라는 아르시오네에게 깔깔마녀의 본거지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모든 죄를 뉘우친 아르시오네는 깔깔마녀의 본거지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 마녀가 설치해둔 봉인주술에 갇히게 되고 겨우겨우 아르시오네는 깔깔마녀의 본거지는 세피로의 뒤편이라고 힘겹게 알려주며 죽음에 가까운 봉인을 맞이하는 아르시오네. 안된다. 아르시오네의 정보에 따라 소녀들은
세피로의 뒤편 어둠의 구멍을 찾아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진격합니다. 루나가 이끌던 로봇에 탑승하여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는 깔깔마녀. 역시나 막강한 깔깔마녀의 소녀들은 합체하여 전투에 임하고 오토자메 함선, 치제타의 자매, 아스카 일행들도 손을 잡아 주인공 일행들을 도와줍니다. 명장면이다, 명장면. 하지만 너무 막강한 깔깔마녀에게 이렇다 할 데미지를 입히지 못하는데요. 깔깔마녀는 자신의 정체가 기둥을 잃은 당시의 세피로 사람들에게 거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이 커지게 되었고 그 마음이 모여 자신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해줍니다. 세피로성 내부에서는 두려움에 떨며 전투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들. 이 두려움들이 모여서 더욱더 깔깔마녀를 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써니와 인연이 있던 꼬마는 모두가 겁내지 말고 써니 일행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자며 많은 사람들에게 뿜뿜을 주는데요. 이때 기둥의 관의 형태가 완벽하게 변화해 써니에게로 이동. 역시 이글과 써니 둘 중 기둥으로 선택받은 주인공은 써니였네요. 써니에게 기둥의 증표가 들어가며 시민들의 힘과 기둥의 힘을 마지막 일격에 담아 깔깔마녀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깔깔마녀를 없애는 데 성공한 주인공 일행들. 써니는 기둥을 없애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두가 잘 지탱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하며 기둥 제도를 폐지해버립니다. 와, 존나 멋있네요, 써니. 최후의 전투를 마치고 하늘에서 깃털과 함께 마지막화 장면을 연출해내는 새 소녀들. 윈디. 세피로로 애초에 소환을 한 건 그 누구도 아닌 세피로를 걱정하고 세피로를 생각했던 새 소녀. 자신들의 의지로 오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주인공 일행들. 이번에는 일부와는 다르게 후회 없이 싸우게 된 걸 만족하며 다시 남산타워로 돌아오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써니, 마린, 윈디 세 주인공들은 아름답게 빛나는 세피로를 남산타워에서 바라보며 마법기사 레이어스는 이렇게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부 스토리 리뷰 때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대표 만화가 집단인 클램프의 작품인 마법기사 레이어스, 총 6권으로 된 만화책의 분량을 근 50화에 가깝게 애니화한 이 작품은 이 세계물의 조상격이라고도 불려지며 지금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국내에서는 1997년 SBS에서 방영해 당시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한 최고의 만화였습니다. 거기에 오프닝인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은 지금 들어도 띵곡이죠. 레이어스는 애니화를 계약한 그 순간부터 애초에 게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이다 보니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RPG 요소가 매우 잘 녹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세가 세턴, 게임 기어, 슈퍼 패미콤, 게임보이 등으로 여러 시리즈가 게임으로 나왔었고 게임성 자체는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추천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레이어스 팬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게임 정도로는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는 슈퍼로봇 대전 T에도 반갑게 참전하여 아재들의 마음을 설렘설렘하게 만들기도 했죠. 레이어스는 만화에서 소개하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설정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램프 고유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만화책 설정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애니메이션 리뷰에 초점을 맞춰서 리뷰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얄리의 아재 비디오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로 만들어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